여러분 42화 엔딩 너무 안타까우셨죠? 결국 뿌린 떡밥대로 이지혁이 심장병이 맞았어요. 내 발이 왜 붓지? 라고 했던 말, 가슴을 쥐고 통증으로 괴로워했던 것이 다 이런 결말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설마 긴급 심장 이식까지 필요하고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을 정도일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슬픈 엔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혁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편으론 누구의 고자질이 아니라 박진석이 스스로 촉이 발동하여 조사한 내용을 본 순간 부들부들 떨며 고성이 너가 이 박진석을 속였어 하고 이를 갈았어요. 궁지에 몰린 고성이는 자해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50부작의 8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4번의 주말본 방만 남은 이 시점. 담주 방송은 어떤 내용이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아 참, 지난주 월요일 롱폼. 당신이 은호 후배 생모야? 네, 4만 회 이상 조회수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센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며 여러분과 함께 울며 웃으며 공감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간이식 하더니 이제는 심장이식이냐? 소영경 작가 맞나? 작가가 바뀐 거 아니냐? 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메디칼 드라마냐라고 말입니다. 주말 드라마인데 정말 짜증난데요. 은호하고 잘 될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분노의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작가와 감독은 좋아할 수 있어요. 논쟁이 많을수록 그만큼 시청률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약 처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갈라졌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드라마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대로 이지혁의 직진형, 단답형 대사와 일중심의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려왔어요. 근데 요즘 이지혁이 진정성 있게 은호에게 대하는 정성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특히 고성이가 가족까지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은호를 안심시키고 성재에게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혹시나 공격당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아침에 픽업하러 가는 등 정성 다하는 모습에서 은호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어제는 계단에 앉아서 둘이서 커피 마시다가 은호 춥다고 자기 목도리 벗어서 둘러주는 모습에서 다정한 지역을 발견하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작가가 시샘하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해서 역시 심장 이상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다 예상은 하셨죠.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간의 일부를 떼어주는 간이식과는 차원이 다른 심장이식이 웬 말이에요? 아무리 반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사연 많은 두 사람이 이제는 좀 달달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급기야는 사경을 헤매는 모습까지는 정말 보고 싶지 않거든요. 꼭 그래야 두 사람이 더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지병을 알게 된 지혁은 이번 주말부터 갑자기 은호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은호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눈물을 머금고 피하는 거예요. 은호는 이제 지혁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선배의 태도가 돌변하자 당황하게 되죠. 선배가 갑자기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싶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혁은 2박 3일 도쿄 출장이라고 핑계를 대고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죽는다니,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제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늘에다 대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시죠? 정말 거짓말같이 사업도 연애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이때, 가장 행복해야 할 이때에 병이 걸렸고 그것도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 저는 아니 심장 이식을 하려면 뇌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있기도 어렵고 대기자도 많은데 작가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 환자가 심장 이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버티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좌심실 보조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건 심장에 삽입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돕는 것인데 외부에 배터리를 차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1년 생존율이 85% 이상이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대안이 있으니까 이런 전개가 가능했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께서도 숨이 갑자기 차거나 가슴에 약간의 답답함과 통증이 있을 경우 지체 마시고 병원에 가시기 바래요. 낫겠지 하시면 안 돼요. 우진이 간이식도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은호도 지금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드라마이기에 빠른 전개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지역의 심장 이식도 그런 식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믿고 싶어요. 자, 그럼 장면을 바꾸어서 고성희 집으로 가볼게요. 사실 지역에 심장 이식 사건이 없었다면 무엇보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실체를 언제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일 것인지가 시청자분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결국 누구의 고자질이 아니라 딸 영나가 악을 쓴 덕분에 그동안 아내에게 일임하고 자식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우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우진이 간후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성희, 너 나 몰래 간이식 수술을 했어? 스스로 촉이 발동하여 고성희에 대한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엄청난 사실 앞에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던 박진석의 표정. 고성희, 너가 이 박진석을 속였어 하고 이를 갈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성희, 너는 다 끝났어 하는 통쾌감과 함께 박진석, 너도 참 불쌍하구나 싶은 두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딸 영나도 성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고성희는 이런 점을 파고들었어요. 너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고 배신감으로 몸서리치면 너 아버지가 견딜 수 있겠어?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성재를 겁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의 입장 차이라는 게 있어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온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건 고성희가 낳은 딸 영나의 입장과 고성희가 생모가 아닌 아들 성재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딸 영나는 고성희가 친모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영나도 엄마의 정체를 안 순간 정말 경악하고 버리고 싶지만 아빠가 이를 알게 되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아요. 자기가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빠가 속고 살더라도 그건 아빠 책임이고 모르고 살면 행복한 거지 굳이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에요. 참 이기적이죠? 근데 이게 참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재는 이런 영나의 태도에 황당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계속 속고 살라는 건데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판단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재도 설득당합니다. 그래, 은호 문제도 있고 아버지가 겪을 배신감을 생각해도 그렇고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들키지 말라고 하죠. 그건 언젠가는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성재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의심한 순간부터 일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우진이 간이식을 몰래 했고 쌍둥이가 있을 수 있다는 첩보를 접한 순간 사람을 붙여서 사사치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꽃을 건네주면서 슬며시 떠보았어요. 우진이와 성재와 골프 칠 거니까 귀국 언제 할 건지 알려달라. 당신은 자주 통화하지? 하고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주는 통화 못하고 월요일인가 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말하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더더욱 의심을 굳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받아본 보고서를 본 순간 박진석의 손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를 갑니다. 나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사망신고를 했어. 교통사고로. 내게 말할 때는 1살 때 폐렴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찾아서 우진이 간이식을 시켰어. 이런 인간 말종이 고성이 너였어. 고성이 너가 이 박진석을 감쪽같이 속였어. 통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성공한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고른 것은 학력도 집안도 아니었어요. 100% 진실한 인간성을 믿었기 때문에 재계의 온갖 구설수를 뒤로하고 결혼을 강행했고 지금까지 고성희는 완벽한 연기를 통해 박진석의 그런 믿음을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 순간 박진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현실적으로는 박진석이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고성희가 도전할 수도 있어요. 여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 후폭풍 감당할 수 있어? 재계의 손가락질 견딜 수 있어?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경영자라는 오명을 견딜 수 있어? 하면서 박진석의 현실감을 깨우려 들 거예요. 내가 당신을 속였다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했잖아. 당신이 손해난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달려들 겁니다. 박진석 어떻게 할까요? 아들 성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귀 닫고 입 닫고 있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 이건 박진석이 자신의 재계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고성희를 처단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만일 고성희의 최종 목표가 성재를 제치고 우진이를 앞세워 권력을 찬탈할 계략이었다는 것을 성재로부터 듣게 된다면 더더욱 참지 못할 겁니다. 시청자들도 이런 사이다결말을 원하죠. 고성희는 지금 가진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습니다. 박진석이 모든 것을 가처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곁에는 아무도 없죠. 우진이도 영라도 은호도 성재도 말입니다. 박진석은 이제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고성희의 악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까지 망치고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번 주말 박진석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안방 탁자에 사람을 시켜 조사한 DNA 검사 결과와 지은 오사진을 올려놓고 출근하죠. 이걸 발견한 고성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떻게 찾았지를 되뇌이며 당황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무서워합니다. 자신을 속이면 폭발하고 광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악한 고성이가 무슨 짓을 할까요? 성재 너가 일렀지라고 다그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했지? 들키지 말라고 했지? 라고 차갑게 말하죠.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은 사라졌어요. 당신이 호칭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찬물 같았던 계모 고성이에 대한 분노가 역시 폭발하는 거예요. 고성이에 남아있는 대응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은 더 이상 남은 방책이 없을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고성이라면 그냥 포기할까요? 남은 것은 자해뿐입니다. 박진석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자해로 입원하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날 내치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파괴할 수 있어. 섬뜩한 악녀 고성이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갈까요? 고성이의 자해, 과연 박진석의 복수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말 이지혁의 심장 이상과 은호와의 딜레마, 모든 사실을 파악한 박진석의 분노 폭발. 이 두 가지가 구부능선을 향해 달려가는 화려한 날들을 달굴 거예요. 벌써부터 본방이 기다려지네요. 한 주 동안도 행복하시고 저의 매일 올려드리는 쇼츠 시청으로 갈증을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